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점 항목 추가 및 적용 강화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감점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미준수 시 감점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시어 감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자막 처리 외에 별도 영상 삽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타인의 작품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이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초상권도 미리미리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추후 입상이 되었을 때 장관표창, 승진점수 외에도 선진사례 연수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점은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그 노고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대회에 출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대회에 출품된 이후에도 60% 이내에서 들어감으로써 3등급 이상의 등급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래도 추진 단계별로 많은 단계를 거쳐 전국대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마음관리, 정서관리를 통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시도대회 운영 및 심사입니다. 시도별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현장 실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업 동영상에 대한 심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현장 실사는 그날 어떠한 상황이 될지 잘 알 수 없으므로 준비하는 과정마다 많은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또한 선생님과 소통하는 우리 학생들을 믿고 끝까지 동영상 촬영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시도대회 출품 이전에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 이후에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각각 한 번씩 제공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대회 운영 및 심사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점입니다. 1차 심사를 먼저 정하고 1차 심사는 보고서가 중요시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내가 동영상을 잘 찍었어도 또 학생들과 좋은 수업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2차 심사로 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유의할 점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동영상을 모두 같이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만 우선은 전국대 최종 출품작의 60% 보고서가 통과된다는 점을 보고 보고서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 중에 좀 인상 깊게 챙겨야 하는 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품 서류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보고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9월에 이루어진다는 점, 이후에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전국대 서류 접수가 10월 중순까지 그리고 심사 이후에 확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하셔야 하는 그 부분 그리고 25쪽 중에 요약서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24쪽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 심사는 100점.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15 또는 2022 개정 교과정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에 대한 적합성, 방법의 적절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이 원래 목표한 그 내용과 실천한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 정도 차지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나의 연구가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 또한 고려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수시로 반복하여 숙지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준비에 보고서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 역량, 학생들의 수업 활동 중에서도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들, 즉 프로젝트, 토의 토론, 그리고 AI, 에듀테크 활용 부분이 수업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할 것 같고, 수업 나눔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등과 같은 수업 개선 노력 또한 보고서 안에 드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주도가 아닌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드러나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 과정이, 그리고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사례들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수업 동영상 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점인데요. 이 중에서 보고서에서 설정한 과제와 수업 설계가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반영하며 수업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과정 중심 평가는 드러나는지, 연구 과제와 수업 실천의 일치성은 보고서에도 있던 항목인데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료와 수업 방법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감점 항목도 챙겨야 하는데요. 이 감점 항목 같은 경우는 분량, 규정 및 서식 준수, 동영상과 관련된 자막 처리 부분, 각종 정보 표기 및 노출 금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감점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에서 서류 작성 요령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부록, 수업 동영상으로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25쪽, 즉 요약서 1쪽과 더불어 본문 및 부록이 24쪽이라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점인데요. 부록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 교수학습 과정안, 그리고 이 과정안은 2회분으로 교사 및 학생 활동이 상세하게 제시되는 세안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업 일지도 서식은 자유이나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의 노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1차 시분 수업 전체 대상 녹화와 요약분 15분짜리를 각각 1개씩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인데요. 반드시 한 장소에서 고정하되 클로즈업을 통해서 세부적인 학생들의 변화 상황들을 관찰할 수 있는 촬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연구대회 수업 동영상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업 단계별로 핵심 활동과 첨가 관점 등이 반영된 자막 처리가 필요한데요.
이 외에는 별도의 영상이 삽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클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점도 촬영을 부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품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품 시 많은 연구대 이전 작품들이 에듀넷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1등급 입상작들의 공통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동의서 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대회와 이중 출품하지 않으며 입상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재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에서 표절 기준과 점검 절차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역업체, 타인에게 연구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행동 또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작품과 모든 보고서, 모든 동영상이 선생님 본연의 작품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의 경우 카피킬러를 활용하는데요. 표절률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표절로 될 수 있으므로 표절률은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과 다른 점이 본인의 작품, 이전의 연구대회 또는 이전에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전 것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전국대회 운영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준비하시어 단기간이지만 그동안의 교육 효과와 또한 교육적인 노력들이 잘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 그리고 전국대회 통과와 더불어 올해는 1등급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선진 사례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한 곳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특전을 누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되시기를 응원하고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소리가 문의할 갑자기 사항은 끊겼어요. 이메일로 네,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한 14분 정도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보고서 관련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보고서 관련돼서 파란색을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는 운영 계획과 또 빨강색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파란색 중심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신 10분 선생님의 니즈를 바탕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서인데요. 저의 보고서 작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또는 뭐 다른 1등급 작년에 35명이었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34명의 좋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고 공통점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붙임 파일 궁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외에도 필수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좋은 것들 주의해야 되는 점 궁금하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태 연구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유용한 툴이나 팁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설문조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동영상 촬영 그리고 연구대 준비 전반에 대한 팁과 표지, 여백, 연구대에서 중요한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또 한 10분 정도 짧게 또 준비한 보고서 관련 사례 중심 내용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업 혁신 소리가 4대 들리시나요? 연구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네.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으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와 속표지가 있으며 각각 한 페이지를 띄워서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때 속표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보고서 그리고 제목,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국대회를 나갈 경우에는 약간의 컨설팅과 또한 보고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약서는 25쪽으로 줄었으나 요약서는 한쪽으로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5쪽 안에 요약서를 2쪽을 넣었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부분은 필요성, 목적, 수업 모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구 과제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준비, 설계, 실행과 결과, 그리고 연구의 결론 및 제언까지. 부록의 경우에도 25쪽 안에 요약서를 제외한 24쪽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교수학습 과정안 2개, 그리고 수업 성찰일지 등이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의 필요성과 학생의 고민, 그리고 저의 수업 고민을 정리하고 이것을 여는 열쇠를 3가지를 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의 경우에는 가, 나, 다로 도식화하는 부분도 집어넣었으며 용어의 정의도 필요시 간결한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비판적 성찰 역량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교실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있으며 또한 질문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업 모형의 설계도 가능하시다면 계단식 모형을 통해 또는 단계별 모형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많은 부분을 넣기보다는 핵심적인 요소를, 선행연구 분석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더 중요하므로 시사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연구의 설계입니다. 연구의 대상, 기간, 검증 도구, 방법, 학습자 실태 조사 및 분석,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요.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 저는 T 검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변화되는 모습들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구글 폼 또는 각 시도별로 제공하는 유레카와 같은 설문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 분석도 넣었습니다. 과제 설정의 경우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도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연구 과제의 실행 및 결과에 있어서도 학습 환경의 조성, 교사 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내용 등을 도식화하고 활동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연결되는 블렌디드 활동을 위해 클래스룸을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클래스, 메타버스 활동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에듀테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인데요. 이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또 이 과정 속에 반드시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교과뿐 아니라 융합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및 적용의 실제입니다. 저는 핵심 질문 3가지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CHAT 과정을 넣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성취기준, 학습 목표 등을 그리고 역량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 그리고 일반화 과정까지 넣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심사 기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핵심 질문 2번과 3번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한 이후 확장 및 일반화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산출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전시회, 그리고 수업 사례 공개 및 나눔 활동,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의 나눔 활동까지 교사로서 어떠한 부분을 학교 교실 내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기울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양적 검증과 질적 검증을 시행했는데요. 양적 검증의 경우에는 사전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이후 변화된 모습들을 도식화하며 눈에 띄는 모습, 그 증가되는 모습들을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질적 검증에 있어서도 사전 검증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있네요. 사후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의 결론과 또한 재현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연구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 부분인지 여러 번 수정을 통해서 정교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참고 문헌도 인용함으로써 표절 및 카피킬러 검사에서 표절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록입니다. 부록의 경우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을 촬영한 그 촬영본과 촬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2가지를 넣었는데 특히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명, 단원 선정의 이유, 수업의 주제와 학습 목표, 교수 편기의 일체화 계획, 단원의 지도 계획, 그 중에서도 본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습의 흐름과 모든 구성 배치, 에듀테크 도구 활용 계획, 판서 계획과 기본적인 세안의 구조를 갖추어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입, 그리고 전개, 정리를 넣고 PPT를 따로 빼지 않고 그 과정 안에 PPT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 2는 조금 더 간소화하여 야간은 아니지만 2쪽으로 넣었습니다. 수업 성찰 일지도 각각 정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지 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전년도 60쪽에서 45쪽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기 위해 단계가 구현이 되며 단계도 보여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성찰 내용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신 참관록, 수기, 학생들의 소감문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배움 성찰 일지와 과정 중심 수행평가 산출물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학생들의 산출물은 각각 QR코드로 직접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때그때 활동 사진들을 정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활동 산출물 또한 교사가 제작한 부분과 학생이 제작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교사 제작 부분보다는 학생 제작한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스토리보드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출물을 발표하는 스테이션 활동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담기보다는 학생 참고 도서 목록, 학생 작품, 그리고 인공지능 작품 등을 대표성이 있는 작품들을 넣는 방법도 페이지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저의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질의응답하신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응답해 드릴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보고서 작성과 또한 최종까지 올라가시는 수상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개의 운영계획과 보고서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제 보고서 에듀넷에 가셔도 있지만 또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채팅방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잘 안 되는, 잠시만요. 사실 에듀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우선 연구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필요성과 목적,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수업과 관련된 배경이 여기 잘렸네요. 어, 어, 네, 배경이죠. 선행 연구랑 이론적 배경, 그리고 수업 모형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넣으시기보다는 그 24쪽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도식화해서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려하고 멋진 보고서보다는 선생님들께서 꼭 담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구 보고서 제출에서도 심사 기준, 평가 내용을 저는 이제 출력을 해놓고 수시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과연 교육과정 2015와 2022를 잘 반영하고 있을까? 미래형 수업 혁신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수업이 다른 교과나 다른 선생님들께도 또 도움이 될까? 이런 적합성과 적절성, 방법의 적절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대의 목적은 우리의 수업 어떤 변화를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내용과 실천의 일치성 그리고 현장 교육에 대한 기여도 특히 이제 이 20점이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냥 내 수업만 잘하고 내 수업만 잘 정리하는 부분을 뛰어넘어 학교 안의 공동체, 학교 밖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자발적인 수업 공개도 어, 여러 번 하면서 또 이제 또 교육 실습생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게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관록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학교 밖에서도 교사학습 공동체나 교육청 단위의 연수에서도 지원단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또 제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되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동영상도 상당히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 번 촬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에 걸리시거나 또는, 그날 아이들이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촬영을 하고, 현장 실사가 있었던 날 말고 따로 재촬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100%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학년, 학급, 교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수업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다른 반에 또는 연구 대상이 반이 두 학급 이상이면 여러 학급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저는 파워 디렉터를 활용해서 제가 셀프로 편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자막 처리 정도만 하시는 부분이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15분 동영상 요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저는 고등학교니까 50분 중에 15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지도 편집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술의 포인트보다는 편집을 15분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제출을 했을 때도 동영상이 제출되고 나서 연구과제와 수업 설계, 수업 실천의 능력, 연구과제와 수업 실천의 일치성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이 수업이 이날 내가 공개한 수업이 나의 과제와 설계에 일치하는지 또 나의 어떤 실천 능력은 보여지는지 또 연구 과제와 일치성을 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담아진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을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하지 않고 이제 대전에 이제 교육정보원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그래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그 분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좀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셀프 촬영도 자기 장악 차원에서도 어, 셀프 촬영도 여러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제 댓글로 제가 좀 질의를 한두 개 더 받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혜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보고서 작성보다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주로 PPT를 이용하시나 이런 말씀 하셨고요. 어, 저는 캔바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캔바를 활용을 하지만, 캔바에서도 이제 해상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활용하셨을 때, 최고 해상도를 가지고 한글에 넣어야만 나중에 깨지는 현상이 적어지고요. 그래서 해상도를 잘 챙겨 하실 것 같고, 또 최대한 한글 안에서 깔끔하게 표로 색감과 이런 텍스트, 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한글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저보다 사실은 작년에 1등급 받으신 전국에 34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용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뭐 사전 응답으로 해주신 분들 말고 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중 선생님께서 이제 신재원 선생님께서 6차시 계획하는데 모두 촬영을 해야 하느냐? 촬영은 한 차시분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블록 수업일 경우에는 2차시까지 포함해서는 촬영이 가능하시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융합 수업이 아닌 이상 또 다른 공동 연구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차시를 가지고 어, 촬영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덜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지유 선생님께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이 한 것처럼 밀도 있는 작성이 불가능하다. 표 안은 규격이 조금 달라도 된다라고
전국대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도대회에서 혹시나 규정이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지키시고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전국대회로 좀 달라집니다. 예,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도대회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통과가 되신 다음에 이제 전국대회로 또 나가시는 거니까요. 작년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작년에도 3등급 대전에서 재작년에도 3등급인데 그 전전년도 3등급 때는 전국대회를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끝나버렸는데 작년부터 전국대회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수정 보완이 됐지만 저는 혼자 대전에서 영어과는 3등급이었거든요. 제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등급, 2등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라진 정책 때문에 제가 전국대회 나가서 이렇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사실 그 전은 해당이 없었는데 일단은 저희 대전에서도 1등급 받으신 분이 전국대회 가서 탈락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같은 교과안에서 3등급을 받으신 분이 수정 보완을 잘 하셔서 1등급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대회를 중심으로 준비하시고 일단 통과가 되셔야 되니까 통과되면 바로 전국대회 출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컨설팅 한 번 더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변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는 원래는 폰트를 달리 해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도대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전국대회는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갈수록 유연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의 질문을 더 받았고 수업 대상을 2개 반으로 설정한 이유 우리 허미연 선생님 물어보신 거 한 번만 더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1학년, 3학년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1, 3학년 또는 2, 3학년 매년 2개 학년을 가르치는데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하자니 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처럼 2개 학급은 1학년 2개 학급은 제가 연구 대상으로 나머지 1학년 2개 학급은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제 안에서도 연구의 어떤 비교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처럼 표집으로 하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수업이란 교사도 아이들도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한 교육 2024년 3월호 인터뷰에 있었는데 또 행복한 교육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여름호에 저희 구체적인 수업 사례가 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교육에도 제 수업 사례가 잘 들어가 있어서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대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고 작년에 사실 이제 어려웠던 우리 서희초 사건이 있었고 저도 똑같이 집단적인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운데서도 제가 그래도 좋은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또 아이들에게 좀 유익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그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려우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상을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요. 제가 보고서를 공유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떠나시기 전에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에듀넷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공유 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쁜 일정 있으시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음, 도움이 어느 정도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
제가 이메일로 제 보고서를 일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그리고 영상 공유가 되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사전 촬영을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운영계획 파트, 보고서 파트.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데는 공유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주 이렇게 힘을 내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드립니다. Recording stopped.